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출생률 10% 증가를 목표로 다양한 현금성 지원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출산 육아수당으로 올해 250억 원을 썼는데 내년에는 결혼지원금에 어린이 수당까지 200억 원을 더 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장 이 돈을 받는 사람이야 좋겠지만 효과는 있는 건지 또 감당할 수 있을지의 우려도 나옵니다. 김대용 기자입니다. 충북의 신생아들은 올해부터 출산 육아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첫 해 300만 원, 이후 4년간 200만 원씩 1,0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올해는 예산이 223억 원인데 2027년에는 521억 원까지 2배 넘게 늘어납니다. 여기에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이번에 발표한 대책도 적지 않습니다. 결혼하면 100만 원, 아이를 낳으면 산후조리비 50만 원, 인구 감소 지역인 5개 시군에는 8세에서 12세까지 매달 10만 원씩 어린이 육아수당도 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추가한 현금성 정책만 17개인데 내년에만 200억 원 가까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결혼하고 또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북, 그래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민선 8기 들어 발표한 출산 장려 정책만 분석해봐도 올해 340억 원이 들었지만 2027년에는 903억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충청북도는 일단 시행해보고 효과가 없는 정책은 없애겠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현금성 정책은 한번 시작하면 없애기는 쉽지 않습니다. 당장 돈을 손에 쥐는 사람들은 도움이 되겠지만 이것 때문에 아이를 낳을 정도로 효과가 있는지는 의견이 갈립니다. 충족시킬 만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힘들게 좀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고려가 없이 그냥 무분별하게 그냥 우리는 이 정도 주겠다,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충청북도가 정책을 만들지만 정작 예산은 시군이 더 많이 내야 하는 구조도 문제입니다. 인구가 집중된 청주시는 출산 육아수당을 줄 때도 마지막까지 반대 의견을 냈었습니다. 또 현금성 복지 정책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통과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충청북도가 도정 홍보 현수막 게시를 각 시군에 요구해 논란입니다. 특히 김영환 지사의 공약 등이 문안에 포함되자 공무원 노조가 지사의 치적 홍보를 왜 우리에게 강요하냐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충청북도가 내부망을 통해 각 시군에 보낸 이메일입니다. 추석 명절 귀성객들이 볼 수 있게 현수막 게시를 요청한다는 글과 함께 16가지 홍보 문구를 첨부했습니다. 의료비 후불제와 창업펀드 1,000억 원 조성 등 시행 중인 도지사 공약 사업들과 출생신고 증가율 전국 1위, 도시농부와 못난이 김치 등 지사 취임 이후 추진한 사업들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내용을 자율적으로 게시해달라고 덧붙였지만 시군 담당 공무원들에게는 그렇게 읽히지 않았습니다. 도비나 감사나 그런 모든 권한을 도청에서 가지고 있으니까요. 어쨌건 일선 시군에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부시장이나 부군수나 얘기하면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게시 비용은 시군의 목. 충청북도는 일부 시군에 특정 문구를 지정해주기도 했고 도 출신 시군 부단체장들에게 연락해 방법을 따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일부 시군에는 요청한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공식 성명을 통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라며 시군을 도지사 치적 홍보에 이용하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공문이 아닌 이메일을 쓴 건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면면 하나하나가 전부 도지사가 이렇게 도정을 잘했다라는 이야기들로만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도정 홍보일 수 있겠어요? 도지사의 치적 홍보가 무조건 맞다. 충청북도는 도정만의 홍보가 아니라 도와 시군이 함께한 사업들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메일로 요청한 건 자율적인 참여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 도청 간부들끼리 내린 결정으로 김영환 지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지사 또 시장 군수 내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또 아니면 도민들이 함께한 일을
함께 성과를 공유하고 홍보의 취지지 무슨 치적 홍보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노조는 충주를 제외한 10개 시군 지부를 통해 소속 지자체에 현수막 게시를 하지 말라고 요구했고 충청북도는 더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충청북도는 지난달에도 보조금을 받는 민간 단체들에게 비슷한 홍보성 현수막 게시를 요구했다가 공무원 노조의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충북교육청이 자체 개발한 교육 플랫폼 다채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개별 학생들의 학습을 돕는다는 건데요. 당장 내년부터 도내 모든 학교에 도입할 계획인데 실제 학교 현장에 적용되는 데는 남은 과제들도 많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형 에듀테크 플랫폼인 다채움 시연 현장. 인터넷 사이트에 과학 문항이 나오고 문제를 풀면 과목별 점수도 한눈에 나타납니다. 검사 결과에서는 응시 여부, 과목별 도달 여부, 문항에 대한 오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자주 틀리는 유형과 난이도 등의 학습 기록을 초등 1학년부터 고3까지 모두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개인별 맞춤형 학습을 이끄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입니다. 수업과 연계된 교육 자료와 함께 20만 개에 달하는 주요 과목 문항을 제공하고 학습 데이터를 자동 분석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이제 수업도 데이터 기반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의 특성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부분을 피드백해줘서 우리 학생들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부족한 부분 없이 이번에 도입된 다채움 프로그램은 윤건영 교육감이 후보 시절부터 내세운 1호 공약으로 앞으로 투입되는 예산만 연간 20억 원 안팎. 일단 30개 학교에 시범 도입을 했는데 얼마나 사용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활용할수록 데이터가 축적돼 재기능을 할 텐데 교사 성향에 따라 아예 활용을 하지 않는 경우도 예상됩니다. 데이터가 충분히 쌓여야 우리 충북 학생들 전체가 어떤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현장에서 이것이 교육적으로 그렇게 유의미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과외의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썩 쓰이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는. 충북교육청은 올해까지 시범 운영을 거친 뒤 모든 학교로 도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면서 기능성이 있는 등산복 장만하려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땀과 비에 강하다고 광고하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조미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등산이나 캠핑 같은 야외 활동을 할 때 많이 입는 등산복.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방수와 땀 배출 같은 기능성 때문에 많이 입게 됩니다. 기능성하고요. 땀 흡수 잘 되는 거, 방수 잘 되는 거, 그렇게 가볍고 편한 옷.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 높은 8개 브랜드 제품의 기능성을 시험해봤습니다. 내수성, 투습성, 발수성 등을 시험한 결과 이러한 기능성이 제품 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모든 제품의 경우 원단은 비를 막아주는 내수성이 우수했지만 봉제 부위는 6개 제품이 우수, 노스페이스와 블랙야크의 2개 모델은 보통 수준을 보였습니다. 물을 튕겨내는 발수성은 전 제품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땀을 배출하는 투습성은 노스페이스 시험 제품이 우수, 6개 제품은 양호, 블랙야크 제품은 보통 수준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세탁 후에도 기능성은 유지될까? 7차례 세탁한 뒤 성능을 비교해봤습니다. 대부분 제품이 원단 내수성을 우수 상태로 유지했지만 노스페이스 제품은 성능이 양호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봉제 부위는 세탁 전후 내수 성능이 동일했습니다. 발수성은 블랙야크 제품이 2등급으로 뚝 떨어졌고 2개 제품은 경미한 기능 저하를 보였습니다. 기능성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 세탁 시에 단추, 지퍼 등은 잘 잠그고 표백제나 섬유 유연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강도면에서 코롱 스포츠와 가장 저렴한 블랙야크 제품은 잘 찢어지지 않고 튼튼해 우수 평가를 받았지만 가장 비싼 밀레 제품은 보통 평가를 받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스마트 컨슈머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와 인접한 대청호 무인도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대표 공간으로 개발이 추진됩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는 청남대 앞 큰 섬과 작은 섬을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랜드마크로 육성하겠다 밝혔습니다. 대청호 큰 섬과 작은 섬은 청남대에서 430m 정도 떨어져 있으며 큰 섬의 면적은 70만여 제곱미터로 춘천 남이섬보다 2배 가까이 큽니다. 충청북도는 큰 섬까지 540m 길이의 다리를 놓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천 고교 평준화가 사실상 무산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공정성 논란을 제기했습니다. 제천 고교 평준화 시민연대와 충북교육연대는 잇따라 성명을 내고 공청회 과정에서 고교 평준화가 입시에 불리할 수 있다는 담당 장학사의 발언이 있었고 여론조사 과정에서도 개표 참관이 제한됐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조례 개정 요건에는 미달했지만 56.26%로 과반이 찬성했다며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도교육청 차원의 정책을 요구했습니다.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 사격에서 충북 선수들이 메달을 땄습니다. 청주시청 정유진은 사격 10m 러닝 타겟에서 아시안게임 역사상 최초로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했고 개인전 동메달까지 목에 걸었습니다. IBK 송종호는 25m 속사권총 단체전에서 보은군청 남태유는 10m 공기소총 단체전에서 각각 은메달을 땄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